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업부가 집계한 게 있는데 지난 9월 수출 실적이 1년 전에 비해서 7.5% 증가했는데 네. 이 중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9월에 이 자동차 실적은 55억 달러로 4개월 만에 4.9%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의 꾸준한 인기가 수출 회복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이 무려 58%나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언제 수출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굉장히 오래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최초의 자동차 수출이 언제였는지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때는 1966년 5월입니다. 남아시아 브루나이에 여기에 대한민국 버스 한 대가 도착을 합니다. 바로 HDH R-66이었는데요. 한국 전쟁 후에 미군 트럭을 개조해서 버스를 만들던 회사가 국내 최초 버스 전문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를 키웠고 이 회사는 지금의 국내 자동차 기업 S사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최초 공식 기록, 요거는 1976년 6월에 에콰도르에 수출한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의 포니 역시 포니가 요게 공식 기록이에요. 그렇죠. H사가 1974년 국내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6번째 자동차 고유 모델 생산국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수출 시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후에 1986년 미국에도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국 반열에 올랐고 1995년에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저가 이미지를 벗지 못했는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국산 자동차의 이미지도 180도 조금 더 고급차 이미지로 완전히 맞아요. 바뀌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완성차 한 대당 수출 가격이요. 평균 2,559만 원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차 한 대를 해외에서 팔아서 받는 이익이 5년 만에 900만 원 가까이 네.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SUV와 친환경차, 좀 비싼 차들이 이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이 네. 이 수출 단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맞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싼 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정해줬다, 인정받았다 이런 그럼요. 얘기가 될 텐데 네. 이렇게 수출이 늘면서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국내 기업 H사는요, 1967년 자동차 산업에 첫 발을 내딛은 지 57년 만에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기예, 인도, 미국, 엘라바마, 그리고 체코 등 해외 생산 거점을 공격적으로 늘리고요. 차량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3년 누적 차량 생산 5천만 대를 넘어서는 등 생산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H사는 이후에도 2023년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서 2024년 9월에는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는데요. 현재 이제 1억 대를 넘게 생산한 기록은 네. 일본의 T사, 그리고 독일의 V사, 그리고 미국의 G사 등 진짜 차를 많이 팔았다고 하는 회사들만 요 1억 대 이상 생산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H사가 자동차 생년 100년도 안 된 50년 남짓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최단기간에 1억 대 클럽 입성이라는 또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1억 대라는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드는 양대 산맥이 반도체와 자동차거든요. 네.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네,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단연 이 모빌리티 기술이죠. 원래 모빌리티는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이동의 이 패러다임이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기술 결합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로보틱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로만 이해하는 시대는 지났다. 뭐 맞아요. 이런 뜻도 될 텐데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네, 당장 그 내년부터 상용화를 서두르는 자동차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기업 T사. 네. T사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부터 생산 라인에 배치를 한다는 건데 와, 영화다, 영화. 2026년부터는 아예 외부로 이 로봇을 판매할 어머, 수도 있다라고 어머.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뛰기도 하고 또 손가락이 있어서 미세한 동작까지도 맞아요. 사람과 똑같이 구현하는 로봇이 기업의 이 생산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T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영상을 통해서 이 로봇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또 그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 역시 전신 조작 능력을 갖춘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요. 기존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로봇 팔이나 로봇 핸드만을 활용해서 물체를 짚거나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활용해서 많은 짐을 한 번에 운반하거나 또 위험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은 어떤가요? 개발 진행 중인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물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H사. 2021년에 미국의 한 로봇 선두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이 야심작죽 하나가 이 H사가 자체 개발한 의료용 재활 로봇입니다. 아, 재활로. 오. 네. 하지만 지금 재활을 목적으로 개발된 이 로봇은 보행 재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재활을 위한 다양한 훈련 동작도 가능하게 해주는데 네. 실시간 구동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균형을 잡고 좋다. 보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지원해서 재활 중 뒤로 넘어지는 가능성을 줄여서 보다 안전하게 재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재활 로봇은요. 앉기, 서기, 걷기, 좌우 회전, 계단 오르기 같은 다양한 동작을 지원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어서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재활 의지를 크게 높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H사는 이 보행 재활 로봇 2기를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 기증해서 공무 중에 외상 입은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한편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정말 군인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죠.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런 재활 로봇이 큰 힘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